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이번 영역은요, 생물의 구성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 있죠. 그러면 궁금해요. 왜 대체 우리 몸에서 물이 가장 많이 차지하느냐? 자, 몸의 구성 성분 중에, 자, 다시 몸의 구성 성분 중에 물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물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좀, 아니요, 이번에는 녹화를 이쪽에서 뜨기로 했습니다. 컴퓨터가 두 대잖아요. 근데 이쪽은 헥사코어고 이쪽은 옥타코어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뜨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이쪽보다는. 그래서 이쪽에서 뜨고 있어요. 자, 몸의 구성 성분은 물인데, 야, 왜 물이 많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의 화학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화학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봐봐요. 물은 일단은요, 산소, H2O죠? 자, 물은 일단 H2O입니다. 화학적인 구조를 좀 갖고 가야 돼요. 물은 H2O야. 그러면 우리가 익히 배웠던 것처럼 지난번에 주기율표 설명했었잖아요. 그쵸? 산소의 700학 전자는 16쪽이기 때문에 1, 2, 3, 4, 5, 6 이거죠. 6개. 그 다음에 수소의 700학 전자 수는 하나잖아요. 그쵸? 요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산소가 수소보다, 자,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뭐 리, 배, B, C, N, O. 산소가 수소보다는 전자를 뺏는 정도. 오케이.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매화님 어서 오십시오. 매화님, 어서 오세요. 다시 배울 건데, 자, 이건 다시 배울 건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어차피 다음에 다시 배울 거니까, 화학 시간에. 산소는 수소보다 큽니다. 뭐가 크느냐? 전기 음성도. 자, 다시, 뭐가 크느냐?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러면 이 워딩을 자체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봅시다. 자체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봐. 전기 음성도라는 얘기는 전기적으로, 자, 다시,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성질이 바로 전기 음성도야.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성질. 그럼 전기적으로 음성이 된다라는 얘기는 음성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자야. 아하. 전자? 그래. 뭐야. 전자를 뺏어오면 음성이 되겠구나. 그래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셀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키치님 다시 반갑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수소하고 산소하고 공유한 전자쌍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전자쌍.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요. 공유전자쌍. 아시겠죠? 근데 뭐라고요?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수소보다 크다고 그랬네. 전기음성도는 산소가 수소보다 크대. 그러면 공유전자쌍을 산소 쪽으로 더 잡아 당겨가는 거예요. 자, 다시 one more time 다시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나 산소야. 양쪽에 수소가 있어. 오케이? 난 산소. 가운데로 가겠다. 난 산소. 양쪽에 수소가 있어. 근데 우리 둘이가 수소하고 산소하고 공유하고 있어. 근데 산소가 널리 대박 쫙 잡고 있어.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 새끼들이. 니는 내라, 새끼야. 이거야. 오케이. 자, 내가 새끼야. 딱 잡고. 그럼 수소의 입장으로 뭐야? 저 새끼 뭐지? 내 거 왜 뺏어가? 사인님 어서 오시고요. 사인님 어서 오세요. 야, 오늘은 다음 TV팟이 더 많네. 쟤 왜 내 거 뺏어가지? 막 이래. 그러면 자, 입장을 놓고 따집시다. 입장을 놓고 따져요. 산소와 수소의 공유전자쌍을 산소 쪽으로 더 데려가는 겁니다. 산소 쪽으로 더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 야, 이제 얘기 됐다. 산소는 공유는 공유지만 산소 쪽으로 더 많이
뺏어왔으니까 산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소의 입장은 어때요? 산소의 입장은 전자를 얻는 결론이 생기죠. 전자를 두 개 자기 쪽으로 끌어왔으니까 빼앗은 결론이 나와. 그래서 결국은 뭐야? 전자를 얻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럼 상대적인 수소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는 전자를 잃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 이렇게 해석 안 하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석 안 하면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야? 너는 산소야. 너는 전자 두 개를 뺏어왔어? 어머, 그럼 너는 전자를 많이 뺏어왔으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의 성질이다? 너는 그럼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개의 전자를 자기 쪽으로 땡겨왔으니까, 이 델타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델타라는 개념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산소는 두 개의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다라고 조건을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수소는 뺏겼으면 플러스잖아.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잖아. 이건 뭐 화학 시간에 다시 리플레이해서 다시 보십시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인데 이 녀석은 델타 플러스. 이 녀석은 델타 플러스. 오, 됐다. 얘가 하나 잃어버리니까 델타 플러스. 얘가 하나 잃어버리니까 델타 플러스. 그럼 얘는 둘이 플러스의 성질을 갖고 얘는 두 개를 뺏어갔으니까 이 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겠네. 그죠? 야, 그러면 물 분자를 놓고 따질 때는 자, 원론적인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지우고요. 간략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어차피 원론 설명하고 나면 결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식의 유도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 유도과정을 매번 문제 풀 때 쓰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 이런 공식이 이렇게 나왔구나. 아, 그래?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야? 알았어. 앞으로 이 공식은 이럴 때 쓰면 되는구나. 라는 조건을 해석하면 되는 거지. 매번 문제 풀 때마다 그 공식 유도 과정을 다 끄집어내서 문제 풉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그래요. 저 수업 잘하죠? 아, 수업이라네. 방송 잘하죠? 자, 방송 잘하면 여러분들 채팅창에 방송 잘한다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자, 봅시다. 볼게요. 앞으로는 그러면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너는 플러스고 너는 플러스고 너는 E 마이너스야. 이렇게 가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야, 재미납니다. 자, 뭐요? 자, 여기 산소고 수소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럼 얘도 E 마이너스고 얘도 플러스야.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플러스는 남자, 마이너스는 뭐? 여자. 어머, 환장하네. 남자, 여자. 아하, 둘이 쌤님으로 어떻게 해요? 쌤님으로 잡아당긴다. 쌤님으로. 아이, 고맙습니다. 채군TV, 감히 제가 어떻게 채군TV를,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자, 쌤님으로 잡아당길 거야.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전기적 인력. 자, 뭐라고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린 물 분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드로젠 본드. 자, 뭐라고요? 하이드로젠 본드.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수소결합이다. 매우 중요해요. 수소결합이다. 수소결합. 근데 수소결합이라는 건 분자와 분자 간의 결합이다. 자, 다시. 분자와 분자 간의 전기적 인력을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면요, 글씨를 참 예쁘게 잘 쓰는데 여기는 미끄러져서 글씨가 좀 안 예뻐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수소결합은 분자 간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게 수소결합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수소결합이 가장은 아니지만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녀석들은 강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를 찢어내거나 또는 멀리 벌리거나 이러한 힘들이 이렇게 만들려면 얘네 둘이 결합하고 있는 이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얘네들을 멀리하거나 또는 끊어내려면 많은 에너지를 투입시켜야 돼요. 자, 에너지 투입량이 어떻다?
투입량이 이거 왜 이래? 투입량이 많이 들어간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분자 간의 결합을 끊는다. 자, 다시 분자 간의 전기적 인력인 결합을 끊는데 투입되는 에너지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일례로 여러분들, 자, 카메라를 조금만 돌릴게요. 일례를 들어서, 자, 잘 보세요. 자, 물이라는 액체를, 자, 다시. 물이라는 액체를, 자, 수증기라는 기체로 만든다. 오케이? 수증기라는 기체로 만든다. 물이라는 액체를 수증기라는 기체로 만든다. 그럼 여기에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열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도 배운 거니까. 열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럼 열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되는 열에너지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게 필요하다. 왜? 물은 무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 다시. 물은 무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 다시. 무슨 결합 때문에? 수소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강한 수소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투입되는 열에너지량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쉽게 액체에서 기체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쉽게 액체에서 기체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하면 왜?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오케이? 즉, 이 말은 다시 워딩으로 해석하면 쉽게 액체에서 기체로 바꿀 수 없다. 아시겠죠? 즉,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입되는 에너지량이 많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원모 타임. 온도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투입되는 열에너지, 즉 기화.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시키는 게 기화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기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화열이 크다. 아시겠죠? 크다. 기화열이 크다. 따라서 쉽게 기체로 바꿀 수 없다.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갑시다. 쉽게 기화시킬 수 없다. 즉, 쉽게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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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비열이 크다. 그래서 해류풍의 원리, 오케이? 계절풍의 원리, 전부 다 이걸로 해석 가능하죠. 자, 그러면 대체 BJ님, 대체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대체 몸의 구성 성분이 왜 물이 많은 겁니까? 자, 이제 갑시다. 자, 몸의 구성 성분이 왜 물이 많은 겁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생명체는요, 자, 보세요. 생명체는 여기다 갈게요. 생명체는 거의 대부분 효소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는 조직, 또는 뭐 세포, 호르몬, 이런 것들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된 물질이,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주된 물질이 뭐냐면요, 단백질이에요. 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근데 재미난 얘기 하나 해봅시다. 정자가 있고요, 머리카락이 있고요, 오징어가 있고요. 난 조금 이따 먹을 건데, 오징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란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란만 얘기해 봅시다. 계란. 자, 계란 프라이를 해먹기 위해서 계란 프라이팬을 어느 정도 살짝 달궜어요. 살짝 그러니까 높은 온도로 달군 게 아니라 살짝 달군 거야. 살짝 달군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란을 딱 해가지고 딱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 쿵 닿는 순간부터 익기 시작합니다. 맞죠? 떨어지는 순간부터 급격히 익어버려. 왜 그러냐면 단백질은요, 열에 매우 약합니다. 뭐라고요? 열에 약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머리카락 금방 타죠. 머리카락
라이터로 딱 대면 확 타버리잖아요. 왜? 단백질은 열에 약하니까. 오케이? 정자가 예를 들어서 몸 밖으로 나와버리면요. 금방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열에 약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징어 구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징어 불에다 딱 놓으면 인대고 그냥 꼬부라지죠. 왜요? 열에 약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야? 생명체의 대부분은 단백질이 구성원이고 이 단백질은 열에 약하니까 온도의 변화에 무지하게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쉽게 변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 죽을 수 있잖아. 사람 죽을 수 있잖아. 왜? 효소의 작용이 안 일어나고 조직세포도 망가지고 호르몬도 제 역할을 못하면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될 거니까. 그죠? 죽을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야? 온도 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가장 많구나. 왜? 물은 수소결합력이고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을 일정 상태에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물체의 구성원 중에 가장 많은 양이 물인 이유는 뭐다? 물은 기화열이 크다. 왜?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분자 간에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전기적 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얘네들을 기화시키거나 또는 액화시킬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인즉슨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온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거꾸로 돌리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체온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겠다. 왜? 쉽게 변하지 않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을 대부분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부분 녹화는 끊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